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현미 우베슬입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한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아마 구독자분들도 이 노래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더는 못 부르겠습니다. 저 구독자분들이 그 귀에 대한 그 건강을 생각해서 제가 더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요. 우리 이은정 작가님하고 강수가 작가님을 모시고 공동 져서 지금 책이 나를 키우는 힘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은정 작가님은 우주일러의 글쓰기 명상실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강수가 작가님은 25년 동안 음악 학원을 운영하신 작가님들이세요. 그래서 작가님들의 삶의 경험이 이 책에 다 녹아져 있는데 오늘 작가님들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삶을 기억하고 내면을 마주하는 순간 과거는 힘이 되고 미래는 길이 된다. 이런 좋은 내용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은정 작가님은 두 번째세요.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은정 작가님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강수아 작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주일러의 글쓰기 논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비 작가님들한테 글쓰기를 지도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글쓰기뿐만 아니라 명상과 또 기타 이제 살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글로 써서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수가 작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까 방금 소개받았지만 제주도에서 그 노영에서 음악학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음악학원을 하고 있는데 오케스트라까지 같이 운영해서 하고 있고 제가 코로나 때 글쓰기를 시작했거든요. 공부를 좋아해서 하면서 했는데 저희 이은정 작가님 만나서 이렇게 책 쓰겠고 인터뷰까지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통해서 작가님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그 질문을 드릴게요. 그 공동 저서를 쓰다 보면 집필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강수가 작가님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어 나가는 게 어렵었거든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의 아픔이나 흔들렸던 순간들을 드러내는 게 참 어려웠어요. 글을 쓰다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까? 싶을 정도가 있었고요. 그래도 이 책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어요. 또 한편으로는 글을 쓰는 일이 저한테 익숙하지 않다 보니 몸도 반응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글 쓰기 전에는 제가 한라수목원 걷는 거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글 쓰기 시작하면서 운동을 치는 소홀히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깨도 아프고 눈도 좀 시력도 안 좋아져서 안과랑 정형외과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글을 쓰면서 성과를 내는 그런 게 있어서 또 행복하게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은정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집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코치로서의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진행을 할 때 공자를 이제 오프닝을 하고 이제 1차 초고를 쓰고 1차, 2차 태고와 그다음에 짝꿍 태고까지 진행하는 그 간에 날짜를 좀 못 맞추셔서 작가님들께서 시간 관리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마침 또 서로가 이제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서 이렇게 또 책이 나오게 돼서 정말 감사한데 그런 부분들만 좀 고려한다면 또 다시 공유를 할 때 체크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이게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경험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게 공동도서는 10분이 함께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내 글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님의 글을 읽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이번에는 이은정 작가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번 공동 집필 과정에서 글은 사람을 담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그 문장 하나하나에 작가님들의 인생이 녹아 있었고 그 문장을 읽는 일은 곧 한 사람의 어떤 마음을 조심스럽게 건너가는 일이었어요. 어떤 글은 강물이었고 어떤 글은 나무였고 또 어떤 글은 들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작가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배운 건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누구의 삶도 가볍지 않고 그 어떤 고백도 의미가 없는 고백은 없더라. 그래서 또 하나 글은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설픈 표현이라도 또는 이제 다듬어지지 않는 문장이라도 진짜 내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독자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른 작가님들의 글을 읽는다는 건 참 타인의 인생을 내가 배우는 동시에 내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강수가 작가님은 또 느끼신 점이 있는지? 저도 다른 작가님들 책을 읽게 됐잖아요. 실은 저도 이제 개인저서 쓰다가 공동저서를 같이 하게 됐는데 이 또한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실은. 근데 다른 작가님들 이제 글을 읽다 보니까 역시 사람은 다 힘든 삶을 사는구나 하면서 그 흔들림 속에서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각자 방식으로 이겨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기 전에 몇 편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내 삶 그리고 내 생활 내 글만 읽다 보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공동저서의 좋은 점이 여러 사람의 삶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동저서를 쓰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강수가 작가님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 궁금해요. 살다 보면 누구나 그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 이 책이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나답게 살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굳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때로는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제가 음악학원을 하면서 많은 음악 동아리를 했었어요. 실은 했는데 제가 글을 쓰면서 많이 내려놨어요. 그 내려놓은 자리에 글쓰기를 넣다 보니까 이런 성과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걸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은정 코치님은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누구나 다 하찮은 삶은 없다. 그래서 힘들지만 또 그 또한 다 지나간다. 결국 새롭게 도전하는 그 삶을 응원하고 싶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매 순간 흔들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가볍지 않은 몸인데도 흔들리네요. 작가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흔들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글을 쓸 때 작가님들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이은정 작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글을 쓸 때 진짜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는 멋진 문장도 아니고 화려한 표현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살아낸 경험에서 이제 길어올린 말, 또 내가 진짜 정말로 느껴본 감정의 온도에서 나오는 언어, 그것이 바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때 이야기에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건넨 사람의 진심이 있다면 아마 그게 감동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마다 나는 내 마음을 먼저 내다보는데요. 나는 왜 이 이야기를 쓰려고 했지? 이 말을 꺼내는 이유가 뭐지? 라고 좀 스스로 질문의 답을 좀 세워보고 나서 글을 쓰는데 아무리 문장을 잘 써도
요거에 대한 답이 서지 않으면 좀 이렇게 저부터가 먼저 공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책 나를 키우는 힘을 이제 쓰는 동안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 책은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책이 아니라요. 아, 나도 이랬어. 아, 괜찮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손을 내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멋진 글보다는 따뜻한 글, 예, 정확한 표현보다는 진심 어린 문장. 예, 저는 늘 그걸 가치 있게 여기는데 그것이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글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은정 작가님의 진심에서 묻어나오는 그 문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강수가 작가님은 글을 쓸 때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저도 그랬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글을 쓰기 전보다 글을 쓴 후에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두 분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실 텐데요. 실은 글을 쓸 때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글감이 어디 있나 다들 찾으러 다니시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실은. 그래서 두 분은 글감을 어떻게 찾으시는지, 어디에서 가장 내 글감이 묻어나는지 그거를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강수 작가님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평소에 그냥 일상에서 찾거든요. 뭐 굳이 막 글감을 찾아다니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상 속에서 찾고요.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책 중에 본 풍경 같은 거, 우연히 들은 얘기,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애들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바로 메모했다가 저녁에 또 다시 옮겨 적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소소한 것들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그때예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메모하는 거, 네, 그거를 또 하고 있고, 혹시 이제 사람 누구나 살다 보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제가 짜증난다, 힘들다 하지 않고 이것도 글감이네 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일상에서 찾고 있어요. 네. 대부분의 일상을 찾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산책을 안 해서 글을 못 쓰는 거군요.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좀 못 신거든요. 밖에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현관에 신발 신는 연습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은정 코치님은 글감을 어디서 구하세요? 네, 저 또한 일상에서 글감을 찾는데요. 제가 일기를 쓴 지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모닝 일기 쓴 지 한 2, 3년 되긴 했지만 일기를 오랫동안 써오면서 거기에 제 글감이 다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 일기를 쓸 때 사실은 일상의 이야기들을 쓰는 거라 오늘 이제 글을 쓰면 그것과 관련된 과거의 나의 경험들이 일기장을 열어보면 다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는 찾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일기를 못 썼네요. 일기와 산책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제가 하겠는데요. 그 두 분 평소에 글을